춘추전국 시대에 활동한 제자백가들은 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등장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학파마다 도덕, 자연, 인식 등 서로 다른 관심 분야를 가지기도 했고요. 사회나 개인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면 저마다 목표하는 청사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당시 제자백가들은 서로 비슷하거나 다른 청사진을 그리며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진나라 통일 이전까지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한 학파를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유가철학의 대표자로는 공자, 맹자, 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적 능력에 관심을 두었죠. 인, 의, 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도가철학의 대표자로는 노자와 장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문물의 형식성을 비판했죠. 유가철학과는 대립적인 성격으로 무의자연을 주장했고요. 묵가철학의 대표자로는 묵자가 있습니다. 묵자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계급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유능하기만 하다면 누구나 관리로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또 전쟁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라는 겸해를 주장했습니다. 명가철학의 대표자로는 해시와 공손룡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과 실제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두었는데요. 여타 제자백가들과는 달리 인간의 인식과 개념, 논리, 언어의 한계 등에 관심을 보인 철학자들이었죠. 법가철학의 대표자로는 상항, 신도, 한비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상벌에 의해 통제할 것을 주장했어요. 법가는 법 자체뿐만 아니라 통치학과 제왕학에도 큰 관심을 보였죠. 부국 강병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법, 세, 수를 종합한 학파입니다. 전국시대 후기, 전국의 7나라 중 법가 사상을 택한 진나라가 크게 성장하면서 전쟁의 흐름은 진나라와 나머지 6나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마침내 진나라가 승리하면서 춘추 전국은 막을 내리게 되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왕은 왕의 칭호를 황제로 바꾸고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황제라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시황제라고 불렀죠.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입니다. 중국 최초의 제국, 진나라는 강성했지만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그 영광의 시대는 1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으니까요.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통일한 이후 15년이 지난 기원전 206년, 우리에게 초한제로 알려져 익숙한 초패왕 항우가 진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면서 진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옛것을 배워서 새것을 비방하는 자들을 모두 멸족시키십시오. 진시황의 최고 참모로서 승상의 자리까지 오른 이사는 법가 사상을 실제 행정에 반영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법가 철학을 집대성한 한비자와 동문수학한 사이로 유가철학자 순자의 제자였어요. 우리는 이사에게 야누스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론 유능한 정치인으로, 다른 한편으론 냉혹하고 이기적인 간신으로 평가하기도 하죠. 이사가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도운 1등 공신인 건 사실이지만 동학했던 한비자를 모함한 일이나 분서갱유를 간언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요. 진나라 통일 이후 자행되었던 분서갱유는 기원전 213년에 있었던 분서와 기원전 212년에 있었던 갱유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분서는 책을 태운다는 뜻이고 갱유는 공부하는 선비들을 구덩이에 산 채로 파묻는다는 뜻입니다. 기원전 213년, 이사는 옛 사상과 제도에 매달려 있다면 통치에 해로울 것이란 이유를 들어 방대한 책과 자료를 불태울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분서가 받아들여지면서 의학, 점술, 농업 등의 실용서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타게 되죠. 분서에 의해 유가의 6가지 경전 가운데 악경이 사라져 오경만 남게 됩니다. 다행히 한나라 초기 악경을 제외한 4가지 경전이 복원되는데요. 주역은 점치는 책으로 분류되어 분서의 화를 피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복원된 경전의 내용이 각자 달랐다는 거예요. 책을 외운 사람들끼리도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필사한 글자가 달라서 내용이 바뀌기도 했죠. 경전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이 문제가 되어 이것을 엄격하게 정리해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경전의 정확한 뜻을 밝히고자 하는 훈고학이 등장하게 되죠.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한자 사용의 변화는 이전 시대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낳게 합니다. 한나라에 이르러 다시 유학이 성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사라진 유가의 경전을 발굴하고 그 뜻을 밝히는 훈고학이 나타납니다. 훈고학은 경전의 글자나 문장에 대해 해석하는 학문을 말해요. 옛 글자나 문장을 오늘날 언어로 바꾸어 풀이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옛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고 본래 사상을 이해하려는 학문적 경향을 말하죠. 시간이 흘러 한무제 때 유학이 국가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졌어요. 이로써 훈고학은 의문과 자구를 통하여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분서로 사라진 책들을 기억력에 의존해 복원해내면서 지금의 글이란 뜻을 가진 금문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후 분서갱유의 화를 피하기 위해 숨겨두었던 책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원전으로서의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옛날의 글이란 뜻을 가진 고문이라고 합니다. 고문에 대해 전한 초에는 위서가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금문이 대세를 차지하였으나 전한 말 유흠이 고문을 정리하면서부터는 고문의 권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한나라의 국가 이념이 유학으로 채택된 것은 동중서라는 인물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사건과 자연의 변화 사이에 발생하는 밀접한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졌어요. 음양과 유가 사상을 통합해 음양의 원리를 도덕과 정치의 원리로 해석하였죠. 유학이 관학화되는 과정과는 별개로 한나라 이후에는 도가철학, 즉 노장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현실을 벗어나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홀로 숨어 지내는 등 처세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황로 사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나라 이후 위진 남북조 시기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인주의와 은둔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유가의 형식주의를 반박하는 동시에 노장 사상의 참신한 해석을 더해 사상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평화의 시대는 짧고 다시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니 생사의 문제나 사후세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유가 사상은 쇠퇴하게 되고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해소해주는 노장 사상과 불교가 발전하게 된 것이었죠. 춘추 전국에서 한나라 이후 서양의 분류법으로 구분해 본다면 중세에 해당하는 영역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분간 노장 사상과 불교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